고향신문 유튜브 독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고향신문이 이번 주 창간 33주년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33년 동안 고향신문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많은 독자분들이 고향신문의 창간 33주년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는데요. 창간 특집호 표지에는 창간 축하 후원 광고를 해주신 분들의 이름과 직함을 게재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 잊지 않고 더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간 특집호의 헤드라인 카피는 깊고 넓게 꼿꼿하고 유연하게입니다. 이러한 고향신문의 각오를 담아서 고향신문 이영하 발행인이 창간 33주년 발행인의 편지를 띄워드렸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창간 33주년을 맞아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숲 시민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신문 일면에 실었습니다. 지구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고향의 이웃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 둘째 주 헤드라인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고양 종합운동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고양시의회 원구성에 합의를 했네요. 의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뽑혔습니다. 네, 다음은 창간 기획기사입니다. 고양시 여름 날씨가 수도권 중에 가장 덥다. 폭염도시 고양, 도시숲 면적은 경기도 내 하위권. 다음은 고양형 순환트램. 10년 후엔 볼 수 있을까? 부풀려진 재건축 기대감 이대로 좋은가?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장항특지 폭발사고 관계자들이 전원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교동을 그리는 어반으로 어울림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보았고요. 시원한 계곡 창릉천 솔레움 누리길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에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네. 그런데 첫날 짐을 풀기도 전에 고양시를 방문했습니다. 고양시 종합운동장에 3시간가량 방문해서 연습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유경준 기자님이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그분들 만나 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뭐 만나서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예. 뭐 이게 기자로서의 촉이라고나 할 수 있죠. 우연히 종합운동장 주변을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이렇게 경기장 출입구 통제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토트넘 선수들 온 거 아니야? 라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토트넘 선수들이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텔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나오는 선수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 보니까 뭐 현장에 약 100명 정도의 축구 팬들이 모여들었다. 네네. 생각보다는 팬들이 적었어요. 네네. 이분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겁니까? 네,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토트넘 버스를 계속 따라왔다 그래요. 고양 종합운동장에 딱 주차를 하니까 막 이제 야 여기서 연습하나 보다. 그러고는 나올 때까지 죽치고 이제 기다리면서 입소문이 나서 한 100여 명이 몰려와서 다 사인도 받고 인증샷도 찍고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레전드 선수들이 가까이에서 본 소감 이거 궁금한데요. 아니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멋있더라고요. 역시 세계 월드 클래스 선수들답게 아우라가 풍겼고요. 위고 요리스 주장이죠. 또 콘테 감독 그리고 해리 케인 또 손흥민 선수 루카스 모우라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영입된 히샤를리송 일일이 사인을 해주면서 이런 멋진 팬 서비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이 소니의 나라 한국 축구 팬들을 존중하는 이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토트넘은 수요일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 토요일에는 수원에서 스페인 명문 세비야와랑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네. 멋진 경기 펼치고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로 구성된 고양시 의회가 양당간 합의 끝에 원구성 성공했네요. 원구성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표결로 진행됐는데요. 사전에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잡음 없이 표결 결과가 나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전반기 의장을 누가 하느냐 했는데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의장에는 사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선출됐고요. 부의장은 민주당 조현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사선 김영식 의원 어떤 분인지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타선 의원이긴 한데 연속해서 당선된 건 아니고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한번 낙선했습니다. 당선, 낙선, 당선 이렇게 징검다리로 된 건데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약간 논란이 있긴 했어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김영식 의원이 당으로부터 너 도의원 출마해라 3선까지 했으니까 권유를 했죠.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당을 했어요. 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인데, 그래서 나번을 받아서 당선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고양시 당선자 중에는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중에 당선되고 보니까 사선이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참 의원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의장 후보에 추대가 된 것이죠. 의장, 부의장 외에 상임위가 5개 있잖아요. 네. 자, 요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으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는 2대3으로 두 자리만 갖는 것으로 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민주당에. 네. 그래서 민주당이 3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는데요. 기획행정위에 민주당 송주근, 네.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에 민주당 김혜령, 의회 운영위에 민주당 문재호 위원장이 확정이 됐고요. 아, 셋 다 재선이네요. 국민의힘이 이제 2석을 가져갔는데 환경경제위에 선동수 의원, 네.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에 고부미 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후반기 의회에 대한 약속도 이번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전반기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후반기는 당연히 정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합의가 된 건데, 네.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가는 것으로 했고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2개를 가져가는 것으로 후반기 때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은 사실상 내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삼선 의원 김은남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양신문 창간 특집호 기획기사를 이렇게 쭉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 재난이 전국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죠. 특히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위도상 남한에서 이렇게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가 바로 고양시다 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최근 4년간 폭염 데이터는 참고로 고양시 폭염 현황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이제 2019년부터 22년까지 체감 온도를 보니까 29도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네. 11번째 굉장히 상위에 분포해 있었고요. 수도권 도시 중에서 보니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제 일명 데프리카라 불리는 대구의 여름철 평균 체감 온도보다 0.6도가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폭염 일수에서도 고양시는 4년간 79일 전국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네, 고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비교되는 수원, 성남, 용인은 각각 63일, 43일, 24일로 고양시보다 훨씬 적고요. 바로 옆 도시인 파주 또한 44일에 불과했다. 결과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환경 전문가인 오충현 동국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도심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바람길이 막혀서 시가 지역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아닌가? 또한 농지 내에도 비닐하우스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개발로 인한 녹지 비중이 감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양시의 온도 상승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셨습니다. 자, 앞의 뉴스와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덥다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폭염 예방 대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각광받는 것이 바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 환경학과 교수가 연구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시 주요 지점별 기온을 측정해 봤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36.2도일 때 남산은 25.5도, 서울숲은 28.1도, 상계동 아파트는 38.3도 이렇게 기록되는 걸로 동일 시간대 측정이 됐습니다. 도심지보다는 주거지가 좀 더 시원하고 주거지보다는 공원이, 그리고 공원보다는 산림이 가장 온도가 낮다라는 것이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고양시 도시숲 상황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숲의 정도를 보여주는 개념이 있는데, 생활권 도시림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 산림청 통계 기준으로 5.61제곱미터, 고양시는 2평이 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성호 기자가 말씀하신 그 5.61, 이게 고양시의 1인당 그 생활권 도시림 면적. 그렇다면 과연 전국 평균은 어떨까 살펴봤더니 8.32, 경기도 평균은 8.37,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은 9제곱미터. 그러니까는 어떤 기준과 비교를 해봐도 고양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과연 순위를 매긴다면은 하위 10번째 수준입니다. 네, 특히 고양시는 지금 도시개발이 크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감안하다 보면은 앞으로 더욱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도시숲 확대 정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숲 조성,
그다음에 숲 가꾸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네. 고양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양시에서도 두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4월에 발족한 탄소 제로숲 고양 네트워크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를 예. 중심으로 킴텍스 남단의 그 개발 유보지 15만 평에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이런 멋진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동네 주민들이 마을숲을 직접 체험하고 조성 관리하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고양신문 마을숲 시민학교 프로그램, 요것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향후에 만들어질 고양시 트램 신규 노선을 가늠해 봤는데요.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양형 순환 트램 10년 후엔 볼 수 있을까? 네, 한 달 전쯤에 저희 뉴스체크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시의회에서 제안한 이런 트램 노선이 있었잖아요. 예. 자, 그때 설명했던 그 노선이 과연 유효한가요? 지금으로서는 유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고양시 용역에 따라서 이제 노선이 정해질 텐데 그 용역이 내년 1월에 끝나거든요. 네. 아마 12월 달쯤이면 발표가 될 겁니다. 작년 초에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의 의뢰로 연구 하나를 했는데 네. 그 연구에 트램 관련된 내용도 좀 이제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 예. 그걸 이번에 좀 발견했는데 노선도까지 자세하게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시의회 발표 노선과 매우 유사한 그런 노선이었어요. 보고서에 노선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네. 한 가지 노선은 식사동에서 백마역, 마두역, 장항주택지구,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네. 이렇게 한 개의 노선을 그렸고요. 또 다른 노선으로 가자마을, 대화역, 킨텍스역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노선,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이 만나게끔 이렇게 노선을 제안했더라고요. 대규모 교통개발이 진행되는 이 테크노밸리 그리고 장항주택지구, 여기는 반드시 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 내부 교통망인 트램, 고양시에서 과연 언제쯤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속단하긴 이릅니다. 고양시의 목표 내부 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9년에 개통을 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 은평선과 같이 개통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식사선 트램이 개통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독자 노선 이것도 네. 같이 한번 거기에 얹혀가지고 개통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그때 개통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2035년쯤이나 돼서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온라인 또는 저희 지면 고양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신문 창간기획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대선 이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리모델링이 이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대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 등 두 번에 걸친 선거 기간 내 재건축 공약이 계속 쏟아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환상이 이 예. 재건축 붐을 부채질하고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과 직결되지만 용적률이 거저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되면은 교통량이 늘어나고 또 네. 도로는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 규모도 더 크게 해야 하고요. 학교도 더 지어야 되고 상하수도 용량도 늘려야 되죠. 기반 시설들을 늘리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용적률이 완화된 만큼 조합이나 사업자는 임대주택 또는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만 보더라도 재건축 시행 시 기부 체납을 하도록 규정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획기사는 한마디로 용적률 상향 공짜가 아니다, 이거를 좀 냉정하게 이렇게 짚은 기사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 기획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 3개는 모두 이제 유경준 기자님이 취재한 뉴스인데요. 우선 장항습지 지뢰 폭발 사고, 조사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 관계자 6명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요? 지난해 6월이었죠.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고양시 공무원, 한강유역 환경청 공무원, 그리고 협동조합 담당자, 이렇게 6명이 이달 초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전원 증거 불충분 통보를 받아서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양시의 시민단체, 또 고양시 공무원 노조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라고 모두 한 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이제라도 무혐의 결론이 나서 다행이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라는 게 이분들의 지적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군 당국이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고 수사기관 역시 군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만 혐의를 추궁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어반 스케치 동아리를 만나봤습니다. 자, 네. 어반 스케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도시 그리기 간단한 도구로 요 작은 종이에 그림으로 옮기는 요런 활동인데요. 해외에서는 이게 생활과 어우러진 이런 문화로 오래전부터 자리매김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호인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림 화풍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활동하시는 회원분들 어떤 분들이고 또 어반 스케치의 매력이 또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동아리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어반으로 어울림이거든요. 예. 자, 이분들이 그 고향 어울림느리에서 이 어반 스케치 강좌를 들으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원당 도시재생센터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지금 막 이제 그림을 그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초짜들이에요. 근데 어반 스케치의 재미에 푹 빠져들었고 실력도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어반 스케치의 매력이 일단 도구가 간단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들고 갈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내가 표현하는 그런 방식대로 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 요거를 매력으로 손꼽았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 이렇게 기사에 쓰셨는데 어떤 점이죠? 네, 이분들이 요즘에 그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로 그 원당 1구역. 그래서 예. 올 가을이면은 완전 철거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이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겨울에 전시도 하고 또 책도 이렇게 엮어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언젠가 원당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이렇게 추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하루 여행 네. 기사를 봤더니 창릉천 길 이름이 예쁩니다. 솔레음 누리길 어떤 길이 있던가요? 네, 사실 저희가 뉴스 택배로도 거의 네. 계곡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안 돼서 아, 뭐 물소리 막 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질 때까지 지금 기사로 계속 이렇게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볼 때까지 민다. 네. 창릉천의 최상류에 있는 그 북한산 사기막골에서 시작해서 예. 북한산성 입구까지 약 3km 구간의 이런 물길인데요. 원래 여기가 일부 식당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곳인데 예. 경기도랑 고양시가 여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예.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매력을 꼽으라면 뭐가 매력이던가요? 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네. 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계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가깝다. 국립공원은 계곡에 발을 담글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국립공원 바로 경계 아래라서 어디서나 풍덩풍덩 입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좋다. 네, 북한산과 창릉천 또 매미골 자연마을 어우러진 이런 다채로운 경관이 있고요. 네, 아름답다. 예, 무엇보다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한가하다. 나만 갈 수 있다. 네네, 예,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네네. 여러분도 한번 고양신문 기사를 보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